안녕하세요. 한약박사 신광입니다. 이번에는 에,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을 했던 분, 이 힐링코드 심리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스탈린, 소련, 그리고 이제 독일의 히틀러,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영국의 처치를 빼놓으면 좀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영국의 처치 수상을 또 심리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그 연합국의 큰 힘을 발휘했던 사람으로서 비중이 가장 큰 사람은 물론 루즈벨트 거예요. 물론 이제 전범인 히틀러 그리고 소련의 이제 이 지도자인 스탈린. 아,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연합국에서 가장 역할을 했던 게 어느 나라냐? 영국이죠. 영국은 아예 처음부터 아예 에, 그 독일한테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칠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처칠이 그 2차 세계 대전의 대전사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처칠의 생년월일을 찾아보니까요. 1874년 11월 30일. 이렇게 검색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해 보면요. 오는 화수토목, 그리고 육기는 태음태양 소양고로. 예, 비교적 이제 강한 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하여튼 출생 잘군이 황가가 있게 되면요. 상당히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출생 계기가 태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성질을 아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처칠의 그 적극적인 성질, 이 성질은 어땠냐? 행동하기 전 충분히 생각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비교적 많은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게 사실은 태음이 객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결정장애입니다. 사실 결정을 잘 못 내려요. 아, 그래서 한번 생각만 이제 잔뜩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냥 생각만 잘 했어. 그런데 결정은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특성입니다. 근데 결정장애죠. 근데 윈스턴 처칠은 사실 금수저입니다. 영국 귀족 집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학업 성적이 그렇게 뛰어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뭐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아마 그 입학할 때 뭐 낙방을 해뒀다는 그런 이제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사실 어린 시절은 그랬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 사물에 대한 이 소극적인 성질을 보게 되면 사건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 상황을 리드할 수 있는 판단이 설 때 실행에 옮기면 그 과정에서 능력을 키우는 성질. 그렇죠? 그래서 한 큐가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뭔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그 수반 학교를 갈 정도까지. 예.
그런 그 역량이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한 자신만의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처칠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로밍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와 친구랍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그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평민이 그 또래의 아이한테 구하고 나다는데 그게 플로밍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인데 이 처칠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했나 봐요. 친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써가지고 얘를 런던으로 데려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했고 그래서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이 처칠이 어떤 그 폐렴을 걸려가지고 사경을 해낼 때 플로이 이 개발한 이제 페니실린이나 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구하고 받았대요. 그래서 두 번 생명을 구하고 받았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 일화를 봤을 때 이 그 서칠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성질, 이 특성이 보통 사람보다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았냐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을 보게 되면요. 우선은 출생 계군이 화예요. 그러니까 이 출생 계군이 화인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지위에 대한 그런 이제 집착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높고 낮은 지위를 따져 서열을 정하고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즐기는 성격이다. 사실 그런 아마 사회, 그러니까 귀족 사회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투쟁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나가서 끊임없이 아마 이런 그 성격적인 특성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 소극적인 이 성격을 살펴보게 되면요, 수거든요. 역시 상당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손해배우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에 근심 걱정을 감내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수단을 깨하는 성격. 그죠? 정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예, 역시 이제 투쟁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검술수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자기 사람을 챙기는 면에 대해서는, 역시 또한 그 발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 사람의 이 성품을 보자고요. 이 성품은 보통은 3, 40대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람의 이 입태 객기를 보면 소형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입태 개고는 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할수록 낙관적인 마인드로 상황을 해석하고 상대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성품. 그죠? 이 처칠이 가장 힘든 상황이 언제였을까요? 그건 당연히 수상을 맞고 나서, 그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독일의 이제 뭐 어떤 그 공습을 받아서 런던이 파괴가 되고, 이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이 전쟁 초기에는 속절없이 밀렸잖아요. 영국군이 상당수가. 예, 대사양 건너서 이게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이것을 수습해가지고 다시 그 독일과 맞짱을 뜨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도자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그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루즈벨트는 사실 절박한 상황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 대서양이라는 큰 해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말 뒤에서 그냥 이 공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국에다가 끊임없이 무기를 공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서 큰 스트레스를 아마 그래도 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처칠은 절박했죠. 왜냐면 예, 프랑스는 완전히 이 영국으로 이제 도망 나와 있고, 그죠? 본토는 다 뺏겼고, 유럽 전역이 전화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유럽의 많은 그, 아, 그 국가들에 있는 그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들이 다 이 런던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히틀러의 독일과 싸우는 역할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그런 관계로 봤을 때 영국이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죠. 거기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과가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처칠도 힘든 상황에 처수로 10년을 바탕으로 한가함을 고집하고 번제압함에 두려워 어진 마음을 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자기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정말 끊임없이 그 시간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하면 스탈린만큼 스탈린만큼 잠을 잘 못 잔 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막잠을 많이 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뭐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잠시 뭐 낮에 잠깐 잠 자고 뭐 저녁 때 시간 정해놓고 잠자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일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 부분 이제 자신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많이 의존을 했겠죠. 그죠?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게 떠넘기고 그러면서도 영국이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했고 그런 것이 아마 2차 세계대전에서 또 영국이 승리하는 연합국이 승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처칠의 극단 심리를 보면요. 위기 상황에서는 약해지는 본인을 고려해 약자를 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네. 사실 뭐 처칠은 예, 이태준이 목이에요. 이태준이 목입니다. 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그 자기 이제 부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배려를 좀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에, 마인드에 이제 많이 집착을 하죠. 그래서 영국의 아마 국민들이 많이 이제 다치고 그리고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음, 상당히 많은 고뇌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절박한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 이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 극단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 출생 입퇴 주기가 거름이에요. 이 거름인 사람들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인내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낸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아마 절박한 처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음, 처칠은 아마 그 2차 세계대전을 끝날 때까지 진심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칠은 그 이후에 놀랍게도 노벨 문학상 이쪽을 수상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때문이었을까라는 거죠. 많은 체험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출생 계기가 태음이에요. 이 태음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해서 문학적인 어떤 에,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합니다. 그 소양이 있기 때문에 유머러스한 그런 이제 말주변머리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런 재능으로도 좀 꼽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처칠은 이 심리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어, 물론 아주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한 음,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전쟁이 이제 사람을 만든 거죠. 그 전쟁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그리고 업적을 쌓아나가면서 진화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사실 영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연합국 중에서 보면 제일 약하죠, 그죠? 아, 예, 국토 면적도 좀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초기지에서 정말 제대로 활약을 해줬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영국이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역할을 포기하고 포기했었더라면은 그러면은 아마 이 히틀러가 그 유럽 전역을 장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전하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처칠이라는 사람의 에, 그런 역할도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처칠의 힐링 코드 심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